조선시대 천하를 호령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왕들의 평균 수명이 고작 47살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의 진미를 매일같이 즐기고 당대 최고의 어이들에게 밀착 건강 관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체 시계는 현대인의 상식보다 훨씬 빨리 멈췄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곁에서 그림자처럼 수발을 들던 내시들의 수명입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은 무려 70세에 달했습니다. 현대의학의 혜택이 전무하던 시절, 왜 거세된 남성들이 절대 권력자인 왕보다 20년이나 더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신체적 차이를 넘어선 인체의 신비와 철저한 생활 습관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브라이언 히스토리에서는 역사 속에 꽁꽁 숨겨진 조선의 건강과 수명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왕들과 부족함 속에서 장수를 누린 내시들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여러분이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준비 되셨나요? 반갑습니다. 브라이언 히스토리의 브라이언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불과 몇백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환갑은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열 만큼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60살까지 사는 것이 하늘의 축복이라 여겨졌을까요? 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늙고 일찍 세상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척박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82세라는 경이로운 나이까지 장수한 영조임금의 진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꿀 수 있는 역사 속 소중한 지혜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서민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35살 정도였죠. 돌을 넘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이었고 전염병이라도 한번 돌면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노화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얼굴이 현대의 60대와 비슷해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칫솔이나 치약도 없으니 40대만 되어도 치아가 다 빠져 죽을 끓여 먹어야 했죠. 여기에 더해 평생을 뙤약볕 아래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피부는 거칠어지고 뼈마디는 굵어져 30만 넘어도 이미 노인의 풍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인 승정원일기 등을 보면 백성들이 겪었던 기근과 질병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는 현대 우리가 누리는 영양과잉의 시대와는 정반대의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땔감이 부족해 추위에 떨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이는 다시 폐렴이나 독감 같은 질환으로 이어져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던 그 시절, 장수는 정말 선택받은 자들만의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떠올려봐도 맞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옛날 사진 속의 환갑잔치 주인공들을 보면 지금의 여든 어르신보다 훨씬 더 연세가 지긋해 보이시잖아요. 조선시대는 그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뼈아픈 노동과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종일 농사를 짓다 보니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피부는 검게 그을리고 주름은 깊게 패일 수밖에 없었죠.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로 인한 광노화 현상인데 당시엔 영양 공급까지 부실했으니 세포 재생 속도가 노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인지 금방 알 수 있었을 정도로 외형적 격차는 컸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먹으며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던 왕실의 수명이 거친 환경에서 일하던 백성들과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속은 과도한 영양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성인병으로 골마 터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산의 진미를 즐겼던 왕들은 왜 그렇게 단명했을까요? 조선 왕들의 주된 사망 원인은 당뇨와 종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소갈이라고 불렸던 당뇨는 왕실의 직업병이나 다름없었죠. 매일 5번씩 차려지는 화려한 수라상은 사실 왕들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었습니다. 특히 왕들은 육류 위주의 식단을 선호했는데 실록에는 세종대왕이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육식 사랑이 유별났습니다. 이렇게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정작 왕들은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걷는 것조차 채통을 지키느라 가마를 타고 다녔으며 하루 종일 앉아서 정무를 보느라 신진대사가 원활할 리 없었죠. 과도한 영양 섭취와 극심한 운동 부족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작은 상처도 치유되지 않는 만성종기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천하를 가졌으나 자신의 몸을 움직일 자유는 없었던 왕들의 화려한 식탁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수명을 갉아먹은 셈입니다. 세종대왕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에게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은 사실 지독한 당뇨 환자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고 나중에는 시력까지 잃을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죠. 아, 맞아. 우리 주변에도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물을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세종은 육식을 너무 좋아해서 수라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부친인 태종이 유언으로 주상은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못하시니 내가 죽더라도 고기를 드시게 하라고 당부했을 정도였죠. 여기에 더해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앉아서 공부만 하던 습관이 운동 부족으로 이어졌고 결국 비만과 함께 소갈이라는 무서운 병을 불러온 겁니다. 백성을 사랑한 마음은 깊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넘치는 영양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죠.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대사증후군이었던 셈인데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성군의 고통스러운 투병 기록은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여기에 끔찍한 업무 스트레스가 더해졌습니다. 왕은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보고서를 읽고 치열한 정치적 회의를 주재해야 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궁궐에서 왕의 책임감은 막중했고 사관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는 압박감은 현대인의 직장 스트레스와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이었죠. 잠은 늘 부족했고 마음 편히 쉴 날이 없으니 몸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반면 내시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왕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철저히 규칙적인 생활을 수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내시들이 왕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밀은 바로 거세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팀이 조선시대 내시 족보인 양세계보를 분석한 결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억제되면서 세포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이 충격적인 과학적 근거는 현대 의학계에서도 인류 수명 연장의 열쇠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내시 족보인 양세계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분석 대상이 된 내시 385명의 평균 수명은 일반 남성보다 무려 14년에서 19년이나 길었습니다. 심지어 100세를 넘긴 장수자도 3명이나 있었죠. 당시 백성들이나 왕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억제되면서 노화 과정이 늦춰지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현상은 생물학적으로 거세의 역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근육을 만들고 공격적인 에너지를 내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에 무리를 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과거 유럽의 성악가인 카스트라토들이나 가축들도 거세 후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내시들은 이런 생물학적 이점에 더해 가문을 잇기 위한 번식의 압박이나 남성 간의 치열한 서열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기에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과 욕망을 내려놓은 그들만의 삶의 태도가 장수로 이끈 또 다른 비밀이었던 셈입니다. 아, 맞아.
요즘 중년 남성분들 건강검진 받으면 호르몬 수치에 민감하시잖아요. 내시들은 비록 신체적 결함은 있었지만 그 덕분에 남성 특유의 공격성이나 과도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었습니다. 현대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남성 호르몬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데 내시들은 이 위험에서 자유로웠던 셈이죠. 마음이 비교적 차분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적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게다가 내시들은 궁궐 안의 엄격한 규칙 속에서 소식을 실천했습니다. 왕처럼 화려한 수라상을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으며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궁궐의 넓은 부지를 매일 수십 번씩 오가며 수행했던 그들의 강제적 유산소 운동과 절제된 식단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조선에서 가장 건강한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적 한계를 넘어선 장수의 진짜 비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진정한 건강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덜어내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선 최장수왕인 영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조는 무려 82살까지 살았습니다. 다른 왕들의 평균 수명보다 2배 가까이 산 것이죠. 영조의 장수 비결은 단 하나, 바로 독종이라 불릴 만큼 철저한 식단 관리였습니다. 영조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반찬을 멀리했습니다. 대신 보리밥이나 거친 음식을 즐겼고 수라상의 반찬 가지수를 줄여 소박하게 먹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고추장을 보약처럼 여겨 입맛이 없을 때마다 챙겨 먹었다고 하죠. 특히 그는 기록상 하루 5번 차려지던 수라를 3번으로 줄이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영조는 몸이 조금이라도 무거워지면 즉시 식사량을 조절하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건강을 걱정해 고기를 권해도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어찌 나만 기름진 음식을 먹겠느냐 며 물리쳤던 그의 지독한 절제심은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소식이 현대 과학이 증명한 노화, 억제 유전자인 시르투인을 활성화해 그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연장시킨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아, 맞아. 우리 어머니들이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말, 그게 정말 정답이었습니다. 영조는 회의 도중에도 음식이 과하면 물리치게 했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본인부터 검소한 식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절제된 습관 덕분에 영조는 말년까지 정신이 아주 맑았습니다. 치매나 인지 저하 없이 80이 넘은 나이에도 국정을 돌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소식이 가져다준 뇌의 건강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절제 아닐까요? 영조는 평생 하루 3번의 식사 시간을 칼같이 지켰고 수라상의 반찬이 5가지를 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맛있는 진미가 올라와도 배가 80% 정도 차면 미련 없이 수저를 내려놓는 놀라운 절제력을 보였죠. 아, 맞아. 요즘 건강 트렌드인 소식좌 열풍의 원조가 바로 영조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엄격한 자기통제는 뇌세포의 노화를 막는 유전자를 활성화해 그가 80세가 넘어서도 수많은 신하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복잡한 정무를 완벽히 수행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식욕이라는 본능을 이겨낸 그의 독한 의지가 조선 최고의 장수왕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건 바로 발효 음식이었습니다. 천연두나 콜레라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우리 조상들은 된장과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통해 면역력을 키웠습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은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죠. 특히 조선 왕실에서는 장마디 변하면 나라에 흉사가 생긴다고 믿을 정도로 장 담그는 일을 국가적인 대사로 여겼습니다. 궁궐에는 장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상궁인 안장고마마가 따로 있을 정도였으니 그 중요성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시나요? 아, 맞아. 요즘도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청국장이나 발효 음식을 꼭 챙겨 드시잖아요. 조상들의 지혜는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비록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지만
이런 지혜로운 식습관이 수명을 연장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된장은 독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약으로 기록되어 있어 벌에 쏘이거나 독충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로 쓰일 만큼 그 효능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조선의 발효 음식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척박한 시대를 버텨내게 한 우리 민족의 천연 백신이었던 셈입니다. 조선시대의 위생관념도 흥미롭습니다. 왕실에서는 매일같이 몸을 씻고 청결을 유지했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잦은 목욕이 피부의 보호막을 깨뜨려 종기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기에 작은 피부염증이 폐혈증으로 이어져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문종이나 효종 같은 왕들이 종기로 인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맞아. 너무 깨끗한 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걸까요? 반면 내시들이나 일부 선비들은 적당한 청결과 함께 명상이나 걷기 같은 정적인 운동을 즐겼습니다. 특히 내시들은 넓디 넓은 궁궐 이곳저곳을 하루 종일 발로 뛰며 왕의 명령을 전달해야 했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유산소 운동을 소화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비단 옷을 입고 병을 얻었던 왕들과 달리 쉼없이 몸을 움직였던 내시들은 신체 대사가 활발해지며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 장수의 비결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과한 욕심을 부리면 일찍 쓰러졌습니다. 반면 비록 신체적으로 불완전하고 낮은 위치에 있었던 내시들이나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렸던 영조 임금은 천수를 누렸습니다. 아, 맞아.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나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결핍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과잉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멈출 줄 몰랐던 왕들은 현대의 풍요 속의 빈곤을 겪는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철저한 자기 통제를 통해 삶을 일궈낸 내시들의 생존 본능은 오늘날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건강은 결국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왕과 내시의 삶을 통해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영양 과잉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 영조의 소식 습관과 내시들의 규칙적인 생활은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사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보상 심리에 의한 과식을 경고하곤 합니다. 조선의 왕들이 극심한 국정 스트레스를 화려한 산해진미로 풀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된 하루 끝에 자극적인 배달 음식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오토파지, 오토퍼기, 나 불리는 세포 자가포식 현상은 우리 몸이 비었을 때 비로소 활성화되어 노화된 세포를 스스로 청소하고 재생시킵니다. 결국 영조의 소식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몸 스스로를 치유하게 만든 최고의 과학적 선택이었던 셈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과한 영양과 스트레스 속에 자신을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저녁은 조금 가볍게 드시고 가벼운 산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역사가 말해주는 장수의 비결은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작은 절제와 비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브라이언 히스토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내시들의 장수 비결,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영조 임금이 보약처럼 즐겨 먹었던 고추장은 단순한 양념을 넘어 당시에는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귀한 약재로 통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봐도 고추장의 캡사이신 성분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탁월하죠. 이처럼 수백 년 전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의 정밀한 의학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점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결국 왕의 화려한 수라상보다 내시의 소박한 밥상이 더 위대했던 이유는 과유불급이라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 때문일 겁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지혜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